오늘 영상에서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꼭 챙겨 먹어야 하는 단백질이 풍부하게 함유된 식품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여러 가지 증상들이 인체에 나타나는데요. 전에는 잘 했던 것들이 쉽지 않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노화로 인해 신체 기능들과 신진대사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인데요. 이런 문제들을 개선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균형 잡힌 식단으로 건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먹던 음식 중에는 나이가 들수록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건강에 해로운 음식들을 줄이고 몸에 이로운 음식을 섭취한다면 노화를 억제하고 삶을 건강하고 활력 있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영양소 중에 단백질 섭취를 늘려야 하는데요. 이 단백질 섭취는 신진대사 기능을 높이고 나이가 듦에 따른 근손실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한국 노년층의 3명 중 2명이 단백질 섭취가 많이 부족한 상태라고 하는데요.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참여한 성인 1만 5천여 명의 단백질 섭취 상태를 분석한 결과 65세 이상의 노년층의 3명 중 2명이 단백질 권장 섭취량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단백질 섭취가 부족한 것도 문제지만 지나치게 많이 섭취할 경우에도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과다한 단백질 섭취는 신장에 부담을 주기 때문인데요. 특히 만성신장병 환자가 단백질을 많이 섭취하면 요독증을 일으키고 신장 손상이 빠르게 진행됩니다. 전문가들은 신장에 부담을 주지 않으려면 적게 먹어도 단백질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식품을 선택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단백질의 효율을 생물가 수치로 나타내는데요. 생물가가 높은 식품은 적은 양을 섭취해도 효율이 높아 신장에 부담을 덜어주면서도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유청 단백질이 160 정도로 수치가 높을수록 단백질 섭취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단백질이 풍부하면서 생물가가 높은 식품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콩입니다. 콩은 한국 식단에서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식품이면서도 완전한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는 식품입니다. 단백질을 구성하는 총 20개의 아미노산 중 9개의 아미노산은 우리 몸에서 합성할 수 없어서 식단을 통해 섭취를 해야 하는데요. 동물성 단백질의 경우는 필수 아미노산을 모두 포함하고 있지만 식물성 단백질의 경우는 필수 아미노산 9개 중 일부가 없는 식품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콩은 필수 아미노산 전부를 함유하고 있는 완전한 단백질 식품입니다. 기존의 연구에 따르면 콩에는 일부 필수 아미노산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는데요. 최근 농촌진흥청에서는 국산콩 4종류, 서리태, 백태, 서목태, 흑태의 단백질 아미노산 함량을 분석한 결과 100g당 서리태는 43g, 서목태 42g, 흑태 41g, 백태 40g으로 큰 차이가 없이 단백질이 풍부했고 필수 아미노산 9개 모두를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콩의 생물가는 74입니다. 두 번째는 유제품입니다. 유제품은 알레르기가 없거나 유당 불내증이 없다면 단백질 섭취의 최고의 식품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인의 약 75%가 유당 불내증이라고 하는데요. 소화되지 않은 유당은 대장에 사는 박테리아를 만나 발효되면서 설사나 복통을 발생시킵니다. 이러한 유당 불내증이 없다면 우유는 완전 식품이 됩니다. 하루 한 컵의 우유는 하루 권장 영양소를 충족시키는 데 큰 도움을 주는데 필수 영양소인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비롯해 비타민, 무기질 등 100여 가지의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양질의 단백질을 제공해 근육량을 늘리고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우유에는 류신이 함유되어 있어서 운동 후 근육 재합성을 활성화시켜줍니다. 우유의 생물가는 90으로 아주 높은 식품입니다. 세 번째는 퀴노아입니다. 통곡물인 퀴노아는 단백질 품질이 높은 식품으로 주목을 받는데요.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이라도 단백질을 구성하고 있는 필수 아미노산 중 일부만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식물성 단백질의 경우가 그런데요. 하지만 이 통곡물 퀴노아는 9가지의 필수 아미노산을 모두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백질뿐만 아니라 섬유질도 풍부하게 포함된 곡물로 체중을 조절하는 분이나 고혈압, 고지혈증이 있는 분들에게 아주 좋은 식품입니다. 퀴노아의 품질이 좋은 단백질과 섬유질은 당뇨병 환자들의 혈당 관리에 아주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퀴노아의 생물가는 82로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한 콩보다 높습니다. 네 번째는 쇠고기 살코기입니다. 지방이 적은 부위의 살코기는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해서 다른 육류보다 질이 높습니다. 철, 셀레늄, 고품질의 단백질 등 필수 영양소로 가득한 쇠고기 살코기는 식단에 단백질을 추가하는 아주 좋은 식품입니다. 특히 비타민 B12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나이가 들면 위장의 기능이 떨어져 비타민 B12가 결핍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양소가 부족하면 신경계에 영향을 주고 빈혈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쇠고기의 생물가는 73입니다. 다섯 번째는 삶은 계란입니다. 삶은 계란 섭취 시 항상 따라다니는 것이 있지요. 바로 콜레스테롤인데요. 이 식이 콜레스테롤로 인해서 계란 섭취가 좋다 나쁘다 상반된 연구들로 많은 전문가들이 오랫동안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연구들을 종합해 볼 때 조리하는 방법과 하루에 몇 개를 먹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란 후라이와 같이 식용유에 조리하는 방법보다는 삶아 먹는 것이 좋고 하루에 1개에서 2개 이하로 먹는 것이 좋습니다. 식이 콜레스테롤의 경우는 몸에 모두 흡수가 되지 않고 약 50% 정도만 흡수되기 때문에 건강한 분이라면 하루 2개 정도는 무리 없이 섭취할 수 있습니다. 이 계란 1개에는 단백질이 7g 정도가 함유되어 있어 2개만 먹어도 하루 섭취량의 20%를 섭취할 수 있습니다. 계란의 단백질은 운동하는 사람들에게도 아주 좋은 것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단백질도 풍부할 뿐만 아니라 생물가 96으로 효율도 아주 높습니다. 지금까지 단백질과 효율이 높은 식품들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이 식품들을 식단에 포함시킨다면 나이로 인해 더 많이 필요한 단백질을 보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밝혔듯이 많이 섭취하게 되면 건강에 해가 될 수 있어 자신에게 필요한 적당량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 성인의 경우는 체중 1kg당 0.9g의 단백질 섭취를 권장하지만 65세 이상이라면 체중 1kg당 1.2g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식단에서 단백질의 양이 부족하다면 오늘 알아본 식품들로 식단을 구성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도움이 되었나요? 그렇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